빨놈이 너희 사장 어딨어?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에?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새끼야 마 다 했어 이 새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완전 믿고 보는 감독과 배우의 조합, 말이 필요 없는 상남자의 영화, 윤종빈 감독,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아 이거 뭐 참을 수가 없죠. 바로 주민 시작합니다. 가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토리 요약이 아닌 영화 외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이 영상 시청 전이나 후에 영화를 보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1990년 정부에서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 엄청난 거물이 송치되고 있습니다. 오프닝은 노골적으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오마주했습니다. 대놓고 거의 모든 컷을 비슷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전주에서 찍었습니다. 감독은 특효팀에게 보슬비로 만들어 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비를 이렇게 뿌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윤종빈 감독 본인이 기자로 출연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질도 훌륭한 감독입니다. 본인의 졸업작품인 용서받지 못한 자에도 출연하셨죠. 혹시 뭐 HPV 어준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최익현이 검거되기 일주일 전, 한쪽에선 사람을 물고문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익숙한 듯 도박이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더 폭력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이 컷은 실제 호텔에서 찍은 컷이고 물고문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이거 살려줘. 전화기는 처음에 소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져서 급하게 반만 고무로 다시 만들어 진짜 전화기와 합쳤다고 하는데요. 고무여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이 씬은 기장의 실제 공사장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빠친구 하나 내려고 그러는 긴데 지분을 반이나 갖고 갚으면 난 뭐가 남노? 실내는 전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다고 하네요. 아 새끼들 그 순간에 사람 난처하게 와 그랬지. 시간은 다시 익현이 검거된 시점. 설마 설마 했었는데 이 타자기는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타자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이곳은 전주의 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섭외해 찍었습니다. 똥개, 부당거래 등의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했죠. 인사드리라. 검사님이시다. 개봉 당시 저 사람이 누구냐며 실제 검사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감독이 조사 과정에서 검사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비슷한 비주얼의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호피 무늬 안경테는 별 의미 없이 이것저것 다 써보다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했다고 하네요. 목검으로 때리면 배역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들어 죽도로 때린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촬영 전에 인정사정 없이 진짜 찍어라 했더니 정말 대차게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정말 진짜 겁나 아파서 나온 표정입니다. 사실은 저 관리과 박 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모티브가 초반부터 나왔네요. 한국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흡연 아니겠습니까? 좋됐다. 그 보따리 아줌마 하나가 검찰에 고발 나가. 이 화장실은 부산 세트장에 만든 세트입니다. 일나봐라 봤자. 아이고 화장실 천장에 많이도 숨겨놨네요. 감독이 취재 도중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신고 못할 불법적인 것들이라 이런 천장만 노리고 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강아지는 이래봬도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개 배우라고 합니다. 벌크업이 완성되기 전인 마동석 형님이 보이네요. 우리 경주 최씨 충렬공파는 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다. 최익현의 아들 어린 주하는 윤종빈 감독의 실제 조카라고 합니다. 야 그걸로 전세집 하나 잡고. 이 에피소드는 감독이 본인의 아버지와 고모의 관계를 보고 만든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실제 고모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에 흑채를 뿌리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이미 총대는 익현이 매는 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발령받는다고 500, 또 부서 옮긴다고 500. 이곳은 전북 도청의 지하 보일러 기계실이라고 하네요. 정말 내만 받아먹었냐고. CCTV에 찍힌 수상한 그림자. 그래서 뭐합니까? 마치 나홀로 집에 나올 것 같은 도둑놈 둘. 선원 1, 2는 김민재 배우와 박인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박인수 배우는 이 작품 이후 신세계에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이게 뭐야? 좀 많이 엉성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액션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때 차 유리가 진짜로 깨졌는데 느낌이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양곡 부두입니다.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을 필로폰 10kg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화로 1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일본으로 히로뽕 수출 존나게 해가, 예?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질 싸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최익현. 실제 약을 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기도 해서 차용했다고 하네요. 아, 애국이 별겁니까? 예? 이 대사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건달 보스 최형배의 등장. 감독은 형배의 첫 등장을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 하정우 배우의 기존 이미지를 없애고 싶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가린다는 의미에서 선글라스를 씌웠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실제 동네에 계신 할머니를 즉석에서 섭외했다고 합니다. 지하물이 조폭이어도 아버지가 부르면 제까닥 달려옵니다. 와, 이리 늦게 오니 이 자식아. 이곳은 실제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고택이고 이 집에 원래 걸려있던 사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행배야, 여기 대부님이 아버지 배 탈 때 엄청 많이 도와주신다. 이곳은 버스 회사 사무실을 섭외했는데 실제로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심부름 시키려 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하죠. 사실 이 장면을 창우에게 맞는 장면보다 먼저 찍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래서인지 그때 맞았던 느낌이 덜 살아서 조금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김성균 배우에게 최대한 옛날 느낌이 나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김해에 있는 실제 스탠드 바라고 합니다. 니 노래 잘한다. 니 복식 오바나. 좀 뜬금없지만 감독이 직접 쓴 대사라고 하네요. 우리 조봉구 씨 코드 좀 자주 풀어주시고. 감독은 최익현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어서 정말 심혈을 다해 찍었다고 합니다. 이 좁고 먼지도 많은 곳에서 3일 동안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때 하정우 배우는 좀 쉴 수도 있었는데 감독이 화면 어딘가에 걸릴지도 모르니 계속 앉아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속 대기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날씨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를 원했는데 날이 흐려서 색보정을 아무리 해도 감독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 장면은 사실 배 위에서 찍으려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 촬영이 불가능해서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놀 수 없다며 바로 당일 이곳을 찾아내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도 배 안에 운전자가 걸릴 수도 있으니 예정에 없던 김성균 배우를 불러서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이분들은 모두 감독의 지인들인데 여기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실제로 헬기를 띄운 것 같지만 이건 CG라고 합니다. 당신과 김판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얘기지? 맞아? 이 취조실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찍었습니다. 스모그를 살짝 뿌려서 깊이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식혜좀 한잔 나오나? 이곳은 전주의 한 호텔 커피숍인데 사우나 휴게실처럼 세팅했다고 합니다. 혹시 건달들 중에 좀 친한 사람 없습니까?
이곳은 김해의 알라딘 나이트입니다. 무대 위 댄서들은 실제 이 나이트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 손님들은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월말만 되면 뭐 적대비니 경비니 해싸움서 전부 다 까보니까네. 이곳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요정이었던 정란각입니다.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허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곳은 사실 통째로 세트를 만들고 싶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제 나이트클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쇼파 색이 너무 화려해서 인물이 죽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동업자 양반, 나이도 뭘만큼 먼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감독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가며 이렇게 앉아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사장 역의 김혜은 배우는 무려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MBC 공채 아나운서로서 기상캐스터를 8년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아예 못 피는데 이 영화를 위해 배웠다고 하는데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너희들 일어났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동석이 형. 형님, 1대1로 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이 대사는 마동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형배야 됐다 가자. 가자. 내가 쓰기로 했다. 판호 패거리를 싹 평정을 해버린 형배. 당연히 슈가 글래스로 만든 안전 소품이지만 그래도 아프겠죠? 내 보니까네 이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서 삥땅을 좀 많이 치대. 야, 니 어디 식순이 앞에 생겼잖아. 치다 이 씨발로만. 이거 진짜로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게 살짝 스치도록 때린 척 했습니다. 번떡 갈았죠? 이 경찰서는 전주의 빈 건물을 세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역시 한국은 목소리 큰 놈이 위너. 판호가 많이 다치다 아이가. 이 빵은 사실 원래 설정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최민식 배우가 도넛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급하게 크림빵을 사왔다고 합니다. 아이 건달 새끼가 몇 대 맞았다고 고소를 해. 빵을 세로로 먹어버리는 역시 먹방은 하정우. 걱정하지 마. 뭔 생각 있으신가 보지. 익현은 먼저 집안 사람 중에서 검사를 찾아냅니다. 이 씨는 아예 처음부터 웃기기 위해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음악부터가 코믹하죠. 이곳은 부산 동아대학교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코 묻은 손을 옷으로 닦아주는 섬세한 남자 익현. 최익현 씨랑 여서장 문제는 바로 처리하라 이 말이지. 기브앤테이크 하나는 확실합니다. 금두꺼비는 당시 조감독이었던 한동욱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금두깨비가 이 은혜를 갚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 역시 한동욱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류승환 감독의 조감독이었던 한동욱 조감독은 이후 남자가 사랑할 때에 감독이 됩니다. 네 그래. 사랑합니다. 실제로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연기를 했더니 진짜 취해서 이런 눈빛이 나왔습니다.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야쿠자와의 동맹을 위해 그들의 보스 가네야마를 만나러 가는 길. 감독은 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대상을 보여주는 클래식카를 10대 정도 섭외해서 쫙 가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에 폭우가 내려 자동차 대여 업체의 차고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급하게 일반 차량을 몇 대만 겨우 섭외해서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배우가 아니라 일본의 백종원 선생님쯤 되는 요식업의 대부라고 합니다. 호텔 빠찡코거는 가깝게 따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실제로 당시 빠찡코 허가를 비공식적으로 안기부에서 지정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대도호텔 빠찡코에 새로운 역사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곳은 울산의 현대호텔입니다. 익현에게 악수도 까이는 형배. 이 둘이 슬슬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초롱이? 이 짭 소방차는 하정우 배우의 중앙대학교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고규필, 권율, 이상원 배우가 보이네요. 저한테 소방차 맞나?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정말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저게 소방차? 씨발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앵앵거리노? 이 대사와 행동은 꼭 애드립 같지만 감독이 디렉션을 한 대로 똑같이 한 거라고 합니다. 확 씨발만 돌려차기 먹기 쉐기.
태권도 7단이네. 실제로 김서방은 태권도 5단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살짝 올려쳤다는 설정입니다. 이 병 역시 슈가 글래스로 만든 소품이지만 비껴 맞는 바람에 실제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씨발 족도 아니 새끼야. 이 피는 CG입니다. 새끼야. 이 얼음통은 당연히 안전 소품이지만 이 역시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감독은 폭력적이면서도 독특한 타격감을 주고 싶어서 술병 말고 뭐 때릴 게 없는지 고민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때리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더 폭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마이크를 소품으로 급하게 제작했다고 하네요.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이 장면의 대사를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의사는 진찰을 해야 의사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농부고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서 대사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센타장은 영화를 센타 까야 센타장이고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내가 물어보입시다. 깨진 거울에 비친 익현의 얼굴. 이젠 뭐 이 둘을 비추던 우주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국이 네 구역 내 구역 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 호텔은 90년대 인테리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남태평양 호텔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 시위대의 규모와 연령대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라서 많이 아쉬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조 출연자 분들의 연기도 좀 어색하긴 하네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걸 보고 파출소로 들어가는 깡패 두목. 이 장면은 감독이 실제로 초등학교 때 시위대가 무서워 동네 파출소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최루탄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서 뜻밖의 화생방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시퀀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 진짜 화염병을 던지는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칼을 맞고 입원한 형배. 이곳은 부산의 대동병원입니다. 감독의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 좀 비켜주이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이 신을 찍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더운 날이어서 다들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 와중에 팬티만 입고 있어서 나름 시원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 고생입니까 서로가? 예? 현장에서 감독이 농담 삼아 영화를 위해 성기 노출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별 고민 없이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찍겠다고 했다는데요. 오히려 감독과 스태프들이 흠칫 놀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많이 물어. 몸에 좋은 기다. 다행히 그렇게 찍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지. 삽을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데 찍으면서 누군가 저 삽을 챙겨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삽 챙기라 라는 대사를 추가할까 하다가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이 대사를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해서 그냥 뺐다고 하네요. What the fuck you doing? It's a joke, a joke. Put the fucking pot down. You gotta take the coffee. 이곳은 부산 중앙동에 있는 맛집 동궁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이 가게 실제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이후 하정우 세트를 만들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황해에선 소시지를 먹고 구나미 세트가 생기더니 없던 메뉴도 만들어내는 남자. 역시 먹방은 하정우. 확실한 거부의 뜻으로 소주를 마시는 단호박 형배. 원래 시나리오는 그냥 쭉 마신다였는데 하정우 배우가 거부의 뜻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하는 애드리브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두 번 다시는 이쪽 세계에 발들이지 마이소. 이 동생 고향집에 굴비 세트라도 하나 사가게. 내 용돈 좀 챙겨주이소. 와, 이 와중에 삥을 뜯나? 이 대사는 감독이 취재 과정 중에 검찰청에서 판례 모험을 받는데 깡패들이 용돈을 챙겨달라며 뜯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이 틈을 타 판호가 접근합니다. 우와, 최민식 배우가 리얼한 리액션을 끌어내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처럼 울면서 이런 애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조진웅 배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걸 이렇게 받아줬죠. 이 표정은 진짜 놀란 표정입니다. 그 행배 금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이 몰라 씹새끼.
결국 판호와 붙어먹게 됐네요. 550여 명의 조직폭력배에 관한 무기한 소탕령을 일제 발효하였습니다. 조검사는 부산의 조폭들을 싹쓸이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들 아는 업소에는 피하라고 밀리 알려주는 팀원들. 아니 빨리 피해야겠다. 아니 난리 났다 이거 빨리. 이런 상황도 감독이 취재하던 중에 알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첫 부임했던 검사가 실제로 목격했던 광경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부산의 코모도 호텔입니다.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10억짜리. 익현은 이번에도 인맥을 동원해보려 합니다. 그 김판호인가 뭔가 하는 사람, 그 김판호 맞죠? 예? 이분은 이 영화의 스크립터라고 합니다. 쥐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오, 이번에도 인맥이 먹히는 건가요? 이 딱딱하게 많이 뭉치네요. 어디 검사 어깨에 손을 대고 지랄해. 아하, 아니네요. 이 화장실은 부산에 지은 세트입니다. 아가리 금방 어째 된다. 한편 피신한 채 조직의 안부를 묻는 판호. 그런 그를 홍금보가 지켜봅니다. 창원의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지가 결례가 안 된다면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익현이 하려고 하는 유익한 제안이라는 게 설마 아들 앞에서 쪽팔지 말고 씨발 새끼야 너 여기다 대고 지랄이고 씨발. 이 장면 이후 김서방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엔딩에 김서방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삭제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졌습니다. 형배와 찍은 사진을 보고 추억에 잠기는 익현. 이 사진은 꽤 공들여 만든 합성 사진입니다. 형배를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은 익현. 이곳이 이 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곳이 되겠네요. 대부님은 여태까지 제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한다. 그래 생각하셨다는 양반이 최신을 그따구로 합니까? 이날은 실제로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안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스턴트 배우들이 달궈진 차에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와, 진짜 하정우 대박 연기. 실제로 보면 정말 지릴 것 같은 눈빛입니다. 내가 있어.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조검사를 서울로 보내버리는 익현입니다. 탐욕이 가득 담긴 이런 표정은 최민식 배우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닐까 싶네요. 검사님 오셨습니까? 마침 우연히 눈이 와서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익현의 아들 최주아이가 아버지의 뜻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 검사가 됐습니다. 이 씨는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친구는 올해 연수원 차수 편집을 합니다. 경기고 출신이고요. 박병훈 배우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최주아이 아들의 돌잔치. 이 아이는 김성균 배우의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춤시기의 돌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박성광님의 개그가 너무 웃겨서 모두 실제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개쩌는 남자의 느와르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였습니다. 이건 뭐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고 모든 대사가 명대사여서 편집을 하기도 힘들었네요. 이런 영화가 더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